증시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75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738선입니다.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중국 증시가 1.5%나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데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죠.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1750포인트까지 터치했던 코스피는 현재 174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른 17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여간 것은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꾼 점, 또 외국인의 매수 규모도 늘지 않은 점이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외국인의 매수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9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4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 초반에 비해서 더 매도폭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2,100억 원 이상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나오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막아내면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다시 5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5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외국인이 매도로 흐름을 확고히 하면서 코스닥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유일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16억 원 사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33억 원, 외국인이 2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반전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6원 오른 1,20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락한 데에다 코스피 상승세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삼성전자가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0.2% 오르면서 50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주주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 LG화학은 1%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강보합,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하반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2%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실적 기선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0.1% 조정받고 있고 포스코 ICT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움과 동서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컴즈가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2차 전지 정책 호재에 힘입어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CJ제일제당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테크노세미캠이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노세미캠은 중국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6거래일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실적 시즌을 맞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LG 일각에선 LG화학 효과로 보기도 하는데요. LG그룹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LG가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전자가 3%, LG하우시스가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 시행을 발표하자 세종시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를 쓴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유라테크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연보화학은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프롬파스트가 14%, 자연과학 환경이 10%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형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모건코리아가 8%, BHI가 6%, 보성파워텍이 5%, 우리기술이 5%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된 가운데 오늘 밤 기술주의 대표인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과 인텔의 실적이 미국과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1737선에서 강보합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500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499포인트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죠. 외국인과 기관이 샀었는데요.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해주고 있지만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잇따라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2천억 원 이상 내놓고 있는데요. 비숍님, 네. 자, 오늘장 특징들 좀 짚어보죠.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나와서요. 이 시황이 되게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시황 위주로 이슈에 대한 것보다는 시황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황의 연속성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 양상이 이제 바닥에서 쭉 끌어올려져서 박스권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박스권 상단이 1730에서 1750 사이 구간이 두꺼운 라인이라는 건 이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윗부분에 이제 상향 돌파가 가능하니까 이번에 1650선을 최저점으로 두고요. 통상 1670일 것이다라고 하고요. 봐서 계속해서 분할 매집을 하셔서 이번이 기회니까 박스권 돌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대상은요. A급 주도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 등등등이 여기서 매집하실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견해를 조금 처리를 한다거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흔히 경기 사이클로 보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다음에 역금융장세로 이어지는 사이클로 가게 되는데요. 역금융장세로 이어지는 사이클의 그 포인트가 대부분은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출구 전략으로 우리가 대표를 합니다. 그 금리 인상의 뭐 폭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출구 전략의 시작으로 본다면 현재는 이전 박스권의 고점에 놓여 있는 양상이고 그 부분에서 출구 전략도 나왔고 했으니 고점까지 채웠고요. 여기서 자칫하면 더블 딥으로 떨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왠지 모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요. 종목의 시세가 짧고 사이클이 이상하게 따로 돌고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패턴 자체를 결론을 해서 좀 예상을 해드리면 그리 깊지 않은 조정을 바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는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끌어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직 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는요. 1800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서 바로는 못 가니까 이전에 1650선에서 받았던 주도주를 오늘 매도를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고요. 넓게 봐서 수익이 이미 많이 난 사람은요. 매도 안 하고 버텨도 될 정도의 조정이지만 짧게 수익을 내는 사람 같으면 오늘 잘라주시고 2, 3일 후에 다시 잡아주시면 역시 주도주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1800선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당분간 횡보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비숍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S1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S1은 삼성 계열사고요. 상당히 우량한데 이건 일단 중형급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장세가 그렇다 보니까
보니까 종목 찾기도 수월치 않습니다. 현재는 개별 종목이 상당히 좋은데요. 와서 추천해 드릴 만큼 시세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반짝 시세 내면 바로바로 끊어내야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S1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한번 튀쳐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면서 지금 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거든요. 현재 가격이 52,000원이고 동사의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은요. 삼성 계열이고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회사 자체도 이런 경우에 방어 성향이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부분은 상조 사업에 진출한다 그거 아니겠느냐 하고 뭐 연상을 해봅니다. 보람상조라든가 이런 상조 업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상조업을 한다면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 시너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동사도 역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안 뭐 이런 회사인데요.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떠오른 어떤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판단합니다. 52,000원쯤 지금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6만 원 설정을 해드리는 이런 관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 S1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탁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눈에 확 띄는 종목들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닉네임 꼭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몇 % 사셨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문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PM풍년이 들어와 있는데요. PM풍년을 15,950원에 30%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종목 상담 바란다고요. 88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압력솥 관련한 제품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예. 예, 옛날부터 유명한 뭐 풍년 압력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자체가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회사 내용도 좋은데 실적이라는 부분이 특징적으로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주가는 전혀 미동치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건드릴 만큼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고 뒤안길에 숨어 있을 때 누군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고요. 매집을 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바닥에서 1차로 띄워놓고 2배 정도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더 갈 것처럼 해서 우리 의뢰하신 분도 탁 들어가서 물리신 건데요. 그랬다가요 절반 정도를 뭐 털었겠죠. 그리고 다시 빠지고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먼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물리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력이 건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다 털지 않고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본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패턴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지의 흐름 자체가 약간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마구 올라가는 패턴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1차적인 상승 시도를 다시 한 번, 두 번 보이고 있는데 종지의 흐름 때문에 며칠간 살짝 내리누르지 않겠느냐.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하루 정도 누르다가요. 나는 지수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도 가능하고요. 여하튼 간에 현재는 많이 밀린 상황인데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본전 회복도 가능할 것이고요. 본전 회복을 하자고 참으실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수익을 보시는 게 좋겠는데 아마 2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하셔도 가능할 만큼 여러 가지로 탈이 없는 세력적 매집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는 별 볼 일 없을 상황이 높으니까요. 그때는 좀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PM풍년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을 받아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최근에는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2차 전지, 2번 3차 전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블랙홀님께서 출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용식 위원님 말씀이 많은 도움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윤용식 위원님의 말씀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푸른개미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요, 54,800원이죠. 54,800원에 8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푸른개미님은 일단 금호석유 비중을 참 많이 갖고 계시죠.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금호석유는 계속해서요, 어떤 대주주하고 관련돼서 계속 시세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조금 밀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해보고 팔 정도는 아닌데 지금이 손해가 다 난 건 아니다라고 차트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야 동사가 더 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덜하는 건 얼마만큼이냐. 현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깃대 양상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깃대라 하면 뭐 위아래 폭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단 자체는 46,000원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부터 좀 아래로 내려온다면 너무 비중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요. 5만 원 아래에서 다시 매집을 좀 해주시면 금호석유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게 됐어요. 넓게 본다면 9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의 모든 역량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동사의 주가를 띄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패턴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위에서 사셨다는 부분만 개선해 주신다면 동사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포스코 ICT를 보겠습니다. 852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8523님은 늘 재미있는 닉네임을 매번 바꿔가면서 보내주시는데요. 닉네임만 봐도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 계시죠. 포스코 ICT입니다. 8,21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요. 신고가 이상을 갈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포스코 ICT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무거운 종목이었고요. 뭐 한참 동안 빠지면서 앞부분에 매물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9,000원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현재. 회사 내용은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와이브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포스코 계열사고요. 포스콘과 합병을 했고요.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브라질 철도가 수주되면 그 스크린 도어요. 그것도 납품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9,000원대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이고요. 이 부분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000원을 넘어야 되고 이런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있고요. 신고가를 가는 것이 만약에 질문의 요지라면 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9,000원에 맞고 조정받고 10,000원에 맞고 조정받고 그러고 가겠죠.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가만히 가기를 기다리신다기보다는 9,000원쯤 가서 반이라도 덜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한 8,000원쯤까지 조정받을 테니까 또 잡아주시고 또 올라가면 10,000원에서 덜어주시고 이런 패턴을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는 그대로 밀고 가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양상 그 속도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시고요. 이 아랫부분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쭉쭉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퍽질퍽 올라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패턴을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고요. 10,000원이 넘어가서 한참 달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1,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 아니냐 보고요. 상당 부분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포스코 ICT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다 상담 못해드린 종목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하고 일부 시간에 먼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오른 1735선입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만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1.4포인트 정도 오름세면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코스피는 1735선, 장중 175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째 오르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녹색 산업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 기술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녹색성장위원회에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정부는 2013년까지 107조 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내달 1조 5천억 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 산업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2차 전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 R&D 세제 공제 대상에 풍력, 지열 등 녹색 기술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후 국세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백 실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초 공정거래위원회를 원장을 역임한 후 작년 9월 국세청장을 맡아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내정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삼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 정보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미래전략기획관에는 김상협 미래비전 비서관, 정책실장 산하의 정책지원관에는 김동연 국정과제 비서관의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주가 조작 혐의로 적발한 사건 모두를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시세 조종 혐의로 적발된 31건 가운데 24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7건은 검찰에 통보하는 등 적발된 사건 100%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최근 3년간 계속 늘자 금감원이 강력 대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도 금융범죄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관 투자가들이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수익률 관리도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 조작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건설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은행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4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권의 12조 원에 비하면 4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PF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를 엄격하게 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극 쌓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장 입을 손실을 우려해 부실 PF 대출 채권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도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최근에는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에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2차 전지였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상품 받아가실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리즈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당첨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625님, 9046님, 1494님께 드리겠고요. 신해이선 로댕정 관람 티켓, 비숍님께서도 보셨는데 참 재밌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댕전 티켓은 3900님, 4426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 드려야죠. 부자 아줌마님께서 애청자시라서 저희가 먼저 채택을 해봤습니다. 부자 아줌마님께 책 선물 드립니다. 3764님이시고요. 책은 김중근 씨의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자, 내일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최이용 연구원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